마음의 온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제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들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식당 일을 하며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늦은 밤까지 불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제게 도윤이는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건축가가 되었고 번듯한 직장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랑스러웠지만 제 눈에 비친 아들은 언제나 지쳐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는 더욱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한소라는 세련되고 똑똑했지만 저와는 마음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는 냄새가 밴다며 내다 버렸고 제가 끓인 국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늘 아내를 감싸며 엄마 원래 성격이 좀 까다로운 거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아들과 통화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한숨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법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도윤이가 어릴 적부터 제일 좋아하던 아구찜을 해다 주자. 그것만큼은 분명히 힘이 될 거야. 아침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아구와 미나리를 사고 고춧가루와 간장, 다진 마늘을 아낌없이 풀어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양은 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빨간 국물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향에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손등에는 김이 서려 뜨거웠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니 오히려 기운이 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구찜을 커다란 보자기에 단단히 싸고 봉투 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그 무게는 무겁지 않았지만 제 가슴은 벅차게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좀 웃어라 도윤아. 내 곁에 엄마가 있지 않니? 제 마음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고층 건물들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조경, 반짝이는 유리창, 고급스러운 현관. 남들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집 안에서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는 저만이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경비실 앞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경비실 안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경비원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지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이성호 경비원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정직하게 단지를 지키던 분이라 저도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박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가 제 앞을 두 팔로 막아섰습니다. 저는 당황해 멈춰 섰습니다. 아니, 왜요? 아들 집에 가야 하는데요. 아구찜이 식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위층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힐 정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발 멈추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발을 때려 했습니다. 에이, 가스 냄새 좀 난다고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환기하면 그만이지요. 우리 아들 기다리는데 비켜주세요. 그러자 그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두 팔이 제 앞을 가로막고 제 손에 들린 아구찜 보자기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아파트 현관 유리문 너머로는 갑자기 번쩍이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마치 짐승처럼 살아 꿈틀거리며 치솟았고 연기는 검은 파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경비원의 땀에 젖은 얼굴, 떨리는 두 팔, 그리고 제 앞을 막아서는 절규.
그 장면은 제 평생의 눈앞에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순간 땅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창 소리, 그리고 치솟는 불길. 사람들의 비명이 단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아. 저는 목이 찢어져라 외쳤습니다. 그때 문득 시야 끝에 멈춰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 멀찍이 불길을 바라보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 한소라였습니다. 고급 외투를 걸치고 양팔을 꼬아 안은 채 미동도 없이 불타는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공포도 충격도 아닌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손에서 보자기가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아구찜은 바닥을 굴러 흙과 먼지에 뒤섞였고 매운 고소한 냄새가 연기의 역한 냄새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눈앞이 빙글 돌며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하얀 병원 천장이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스쳤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간호사가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도윤이는 어떻게 됐나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은 무사합니다. 옥상으로 대피해서 소방대원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연기를 조금 마셔 다른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떠오른 것은 불길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있었지만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아내는 어디 있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로 싸우다 홧김에 집을 나간 것 같아. 저는 외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눈으로 봤어. 불길 속에서 내 아내는 길 건너편에서 웃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충격 때문에 잘못 보신 거야. 소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비원 이성우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에 사모님이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노모께서 충격을 받아 착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있으셨죠? 저는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제 아들이 죽을 뻔한 그 순간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저를 노쇠한 노인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비원의 절규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평생 그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또 다른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 저는 늙은 어머니에 불과하지만 제 눈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웃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을, 그 섬뜩한 미소를. 그날의 기억은 평생 제 심장 속에 낙인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려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진실을 들어야 하니까요.